레이스 모드에서 그냥 딱 이런 고 RPM을 놓으면서도 타는 차에 이렇게 굳이 빠른 속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4000, 5000 RPM에서 나는 사운드와 7000이 넘겼을 때 나는 이 사운드 소리가 다르죠. 좀 더 하이 피치까지 올라가는 이 사운드가 압도적인 존재감이 이 차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오늘 엄청나게 매력적인 차를 가져왔어요. 바로 페라리의 12기통 7인드리를 가져왔죠. 야, 요즘에 재미난 차들 저희가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뭐 레벨2 시승기도 보여드렸고, 최근에는 2억 원대 비교 911과 AMG GT5 이렇게 비교했는데 대체를 할 수 없는 압도적인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페라리의 12기통 7인드리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하는 거죠. 왜 압도적인 상품성일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판매하는 12기통 차가 있나요? 12기통은 거의 없어요. BMW도 단종된 12기통 엔진들 많고, 벤츠도 없죠. 아우디도 뭐 말할 필요도 없고, 페라리도 프로상계 말고는 12기통이 없어요. 람보르기니도 레벨2 말고는 12기통 엔진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12기통, 특히나 이 자연흡기는 이 7인드리 말고는 없어요. 람보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갔기 때문에 순수 12기통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7인드리라는 이름이 12기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이탈리아어로. 뭐 이 전 모델이 이제 811 슈퍼패스트거든요. 슈퍼패스트 말 그대로 졸라 빠르다, 엄청 빠르다, 딱 이런 느낌인데, 야, 페라리의 이름들은 약간은 좀 유치뽕스럽지 않냐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자신 있다, 우리는. 딱 디자인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처음 딱 보자마자는 사진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아리송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실물로 보니까 이 롱로즈 쇼테크, 얘는 지금 엔진이 앞쪽에 있거든요. 제가 엔진룸 열어볼게요. 잠깐만요. 엔진룸이 페라리는 정중앙에 있어요. 스티어링 휠 정중앙에 엔진룸을 여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야, 지금 본넷도 앞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열려서 정비성도 편하고, 딱 봐도 와, 뭔가 다른 그런 존재감을 보여주잖아요. 야, 이 빨간색 엔진 커버, 누가 봐도 페라리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 엔진 커버죠. 자, 그리고 프론트 미드십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앞쪽에 엔진은 있지만 이 엔진이 미드십처럼 좀 약간 운전석에 가까이 있는, 앞에 이 축 기준으로 엔진이 좀 뒤로 가 있다, 그러면 프론트 미드십이라고 하거든요. 반대로 이제 MR이라 해가지고 이 뒤쪽 엔진이 이 바퀴 안쪽에 있으면은 미드십 엔진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왜 엔진 위치가 중요하냐, 무게 배분이랑 차의 그 밸런스, 무게가 딱 맞아야 딱 주행을 했을 때 밸런스가 잘 맞는다.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빨라도 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이런 밸런스가 좋지 않으면 운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7인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 밸런스가, 지금 잠깐 타고 왔거든요. 아우, 오늘 날씨도 춥고 비도 오고 막 난리 부르스인데 830마력이 넘어가고 후륜 구동인데도 안정적인 주행감을 보여주는 놀라운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차가 바로 이 7인드리죠. 디자인 봐봐. 그냥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그 카나드 그릴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이런 부분들, 되게 이 앞에 라인 볼륨이 매끈해요. 딱 봤을 때 야, 이 차 뭐야? 하는 그런 존재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차입니다. 보통 이런 고가의 차, 특히 이 페라리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상징하는 이런 차를 살 때는 내가 이 차를 왜 샀는지 굳이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차를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와, 일단 첫 번째 페라리이기 때문에 매력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다 상징성이 있어요. 이 차가 딱 보면은 811 슈퍼패스트의 후속 모델인 건 알겠는데 디자인적으로도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이걸 자세히 보면은 역사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849 때도 그 데이토나의 역사와 이 849가 어떤 것들을 이어왔는지, 헤리티지를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12기통의 7인드리도 똑같아요. 일단 자연흡기 엔진을 고수하고 있고요. 요즘 자연흡기 엔진 없어요. 찾아보려고 찾아볼 수도 없죠. 게다가 이 차는요, 미국에서 출시했었던 365 GTB 라고 하는 그 데이토나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7인드리입니다. 그리고 얘가 미국 그 마이애미에서 출시됐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 진출 7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출시를 한 거예요. 야, 근데 제가 롱로즈 쇼테크 차들 많이 봤지만 더 길어 보여요. 차도 엄청 낮고, 811 슈퍼패스트를 봤을 때도 그 압도적인 비율 때문에 보자마자 야, 차 완전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지금 7인드리 역시도
정말 다른 비율을 보여주는 차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요 사이드 쪽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뚫려 있는 게 에어로 인테이크. 이런 이제 보통 이런 슈퍼카가 넘어가는 차들은 공기의 흐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차들은 제로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제로백은 기본 베이스고 제로 200부터 따지는데, 이런 에어로 인테이크를 자꾸 이야기를 할 때는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 에어로의 다운 포스나 그런 게 뭐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하지만 제로 200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공기의 흐름 하나 때문에 차가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미끄러진다든지 사고 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다운포스를 해가지고 뭐 무게가 400kg를 눌러준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그 에어로다이나믹의 공기의 흐름이 단순히 여기는 지금 엔진룸에 그 열을 식혀주는 거거든요. 앞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공기가 들어가서 엔진 열까지 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역할과 이 차의 앞을 눌러주는, 왜냐면 앞에 길기 때문에 앞이 만약에 뜨면은 그냥 접지력 잃어버려서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어로 인테이크, 이 옆에도 사이드로 차를 좀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에어로 인테이크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앞에 에이플러부터 이어져 있는 이 라인은 딱 옆에서 봤을 때 극단적인 비율을 보여주지 않아요? 앞에는 길고 뒤는 짧은데 그 비율이 되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휀다 여기 봐봐요. 와, 뒤에 튀어나온 이 볼륨감 하면서, 그러니까 차는 제가 리뷰를 되게 많이 하지만 어떤 차든지 그 차를 평가를 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딱 외관 디자인 봤을 때 10초 이내, 앉았을 때 고급스럽다는 기능 5초 이내로 판단이 끝나요. 그런 느낌들을 이런 작은 디테일에서 느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테일램프도 쭉 이어져 있는 이런 라인들, 근데 여기도 지금 구멍 뚫려 있잖아요. 여기 좀 뚫려 있는 게 다운포스. 그러니까 페라리는 이런 그 스포일러 같은 것들이 이제 뭐 가변식 스포일러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왜? 그냥 이 바디 라인으로 연결해 가지고 스포일러처럼 만들겠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좀 다르고, 이 카본 디퓨저, 페라리 하면은 카본 디퓨저가 어찌 보면 되게 메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요. 디자인들도 그렇고 딱 봤을 때 차가 존재감 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후방 카메라 이쪽에 있고, 여기 보면은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는데 생각보다 트렁크 공간이 커요. 그러니까 얘가 GT카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GT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기통 슈퍼카 이러면 불편하고 약간 승차감도 딱딱하고 막 공간도 없고 이런 차들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7인드리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주행을 가도 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요. 공간도 꽤 넓어서 뭐 가방이나, 여기 지금 보면 가방 연결되는 게 공간 있잖아요. 여기에 보스턴 백을 딱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연결되는 보스턴 백이 있어요. 그거는 옵션이다, 그냥 주는 거 아니다. 옵션을 선택하면 가방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짐 같은 거 넣어서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리뷰했었던 849 테스타로사는 앞쪽 본넷을 열었을 때 이렇게 그 옵션표가 이렇게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7인드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뒤쪽 트렁크에 이렇게 옵션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키도 딱 맞게, 람보도 여기 키 꽂는 딱 케이스가 있거든요. 엔진 스타트 버튼은 핸들 중앙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키 온이 되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시동이 걸리죠. 중간에 센터 디스플레이, 조수석 패시저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메인 디지털 클러스터, 요렇게가 있고요. 이 운전석에 있는 요 실내 레이아웃이 조수석에서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핸들만 없을 뿐이지 전체적인 실내 레이아웃은 운전석과 조수석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의 성향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849 테스타로사는 어땠어요? 운전석 위주로 해가지고 레이아웃이 다 운전석을 이렇게 감싸는 듯하게 있잖아요. 7인드리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까지도 이렇게 같이 감싸는 듯한 요런 디자인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딱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약간 프로상기랑도 비슷한 느낌 들지 않아요? 프로상기도 딱 요런 실내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데, 이 7인드리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컵홀더는 저 중앙에 있고요. 요게 뭐냐, 요거 세 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드라이브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이제 후진 보면은 이렇게 딱 전력이 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라운드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옆에 지금 건혜가 촬영하고 있어서 띠띠 소리가 나는데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전방 카메라, 그 다음에 사이드, 후면까지. 근데 후면 카메라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화질이 되게 좋아요. 물론 엄청 뭐 크진 않지만 보통 요 정도 급 정도 되는 슈퍼카들은 이 카메라가 있으나 마나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카메라의 화질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나쁘진 않다.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지, 이게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그런 어라운드 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이 오토인데 나는 이제 매뉴얼로 좀 주행하고 싶다 그러면 요 매뉴얼 버튼을 누르면 이제 패드 시프트로만 주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출발 이거 어떻게 하냐?
패들 시프트 요거 하나 당기면 출발입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따로 없어요. 후진은 여기 있는데 출발은 요 패들 시프트를 당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파킹은 어디냐? 이거 항상 얘기하지만 파킹은 요 패들 시프트를 중간에 둘 다 당기면 중립으로 들어가거든요. 중립으로 들어오고 그냥 시동을 끄면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와요. 그리고 만약 여기 좀 불안하다. 그럼 여기 보면 그 주차 파킹 브레이크 당기는 거 있거든요. 요거 당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L 버튼은 런치 컨트롤 버튼이에요. 런치 컨트롤 버튼이고, 요게는 와이퍼 조절하는 거 있거든요. 요런 이제 와이퍼고, 요거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야, 페라리도 이제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라든지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요. 그래서 앞차의 거리를 조절하는 레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창문 여는 버튼은 여기 있어요. 얘는 순수 자연흡기예요. 830마력. 요즘에는 1000마력이 넘어가는 12기통들이 막 있으니까 800마력이면 좀 낮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830마력이면 전 모델인 812 슈퍼패스트가 800마력이었어요. 그래서 30마력 정도가 업됐는데, 슈퍼카에서 30마력이 업되면은 되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다르고 아다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차들에서 30마력이면은 그냥 올릴 수 있지. 뭐 휠만 바뀌어도 30마력 올리고 매핑만 해도 100마력씩 올라가는데, 근데 하지만 지금 이렇게 극한까지 성능을 끌어올린 슈퍼카들의 30마력이면 정말 이게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이 12기통 엔진 있죠. 812 슈퍼패스트의 기본 모델 엔진이 아니라 812 슈퍼패스트의 컴페티치오네라 그래가지고 그 하드코어 한정판 모델이 있습니다. 걔 보면은 커넥티 로드 컴페티치오네에서는 이게 그 티타늄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티타늄 소재랑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이 칠린더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812 슈퍼패스트의 한정판에 있었던 하드코어의 이런 요소들이 이 칠린더에는 기본 적용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849 테스타로사도 그 전 모델이 SF90XX에 들어갔었던 요소들이 다 적용된 것처럼 칠린더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830마력의 수치를 보여주고요. 뒤에는 공간 넓어가지고 사실 이거 진짜 데일리카로도 탈 수가 있어요. 나는 좀 특별한 차로 데일리카를 타고 싶어. 그러니까 물론 이 차를 데일리카로 타려고 그러면 웬만한 차 다 살 수 있죠. 얘 지금 가격이 거의 한 7억이 그냥 훌쩍 넘어가니까. 어차피 난 2열 사람 안 태우고 롤스로이스까지는 필요 없어. 왜냐면 롤스로이스 타면 무조건 기사가 있어야 편하거든요. 그런 차보다는 좀 더 특별한 차 타고 싶어. 그런데도 승차감 좀 좋은 차 필요해. 얘 사면 됩니다. 얘가 딱 그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 차예요. 그리고 차고 높이 조절은 여기 있습니다. 꽤 많이 올라갑니다. 보면 올라가죠.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타이어에 파란색 불 들어있죠. 타이어의 온도 예열이 아직 안 됐으니까 달리지 마라. 이 페라리는 이런 타이어의 온도의 열까지 신경 씁니다. 왜냐면 이거는 주행하면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페라리는 되게 매력적인 주행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륜구동에 830마력이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들이 운전 못해요.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주행이 빡센 차입니다. 하지만 이 페라리는 빡세게 운전을 해도 차가 다 제어를 해줍니다. 정말 그 430 시절이나 360 모데나 시절에는 조금만 컨트롤 못하면 막 사고 나고 막 제어가 안 됐는데 458 때부터 어느 정도 자리 잡히다가 4588, 그 다음에 812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때부터 이제 차체 제어를 좀 잘해줘요. 그래서 차가 웬만하면 모든 제어를 다 해줍니다. 800마력에 대해 운전 잘 못하는데 후륜구동이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뭐 무섭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차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단 차가 다 너무 알아서 해주다 보니까 이 한계치를 일반 소비자분들은 몰라요. 야, 이렇게까지 달려도 차가 제어를 해주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니까 그 한계점을 모르고 달리다 보면 얘도 한계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계점을 넘어버리면 그냥 차 돌아버리는 거예요. 800마력에 진짜 후륜구동에 광폭 타이어다 보니까 아차는 순간 그냥 미끄러져 버려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게 특히나 이런 12기통의 후륜구동 모델이죠. 문 여는 거는 여기입니다.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데 와,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가요. 보면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갑니다. 문 여는 거는 이렇게 전자식으로 딱 누르면 문이 열려요. 그 다음에 트렁크 여는 버튼, 메모리 시트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데일라이트 DRL이죠. DRL이 들어오는 요 부분이 방향지시등으로 바뀝니다. 뒤에를 보면 점등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같이 가시죠. 자, 일단은 이 812 슈퍼패스트의 후속 모델이기 때문에 812를 탔을 때와 느낌이 되게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저도 처음 타기 전에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칠린드리를 타고 하남 조정경기장까지 와가지고 지금 왕복을 좀 했거든요. 물론 지금 빛도 오고 날도 춥고 해서 극한까지는 달려보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 차의 느낌과 성향이 812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812도 되게 편한 느낌이었어요. 편한 GT카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칠린드리는 그 812보다도 조금 더 편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요철 아니면 방지턱을 지나갔을 때 그 범프 구간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은 충격이 이제 실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충격도 생각보다 실내로 안 들어오고, 이 칠린드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부드럽고 편한 느낌의 12기통 차 성향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12기통의 칠린드리를 사고 싶다 해서 당장 내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통 페라리의 12기통 라인업들은 8기통이나 혹은 지금 이제 6기통의 296을 거쳐서 넘어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12기통 특유의 그 엔진 회전 질감이랑 그 사운드 반응들이 좋아서 12기통만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페라리 내에서도 페라리 12기통은 정말 VIP들이 타는 차고, 페라리를 한 번쯤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 타는 차다 보니까 좀 주행 그 포커스라든지 이 차의 상품성이 좀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누구나 타도 될 정도의 편한 승차감.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반 그냥 롤스로이스나 그런 평범한 차는 싫어, 나는 뭐 출퇴근을 좀 더 다른 특별한 차를 타고 싶어, 하지만 너무 딱딱하고 불편한 차는 싫다, 뭐 뒷좌석은 없지만 공간도 여유가 있고 한번 시승해봤는데 승차감 편하네, 이러니까 이 차를 사는 거예요. 이 차를 사는 사람들 눈높이로 차를 바라봐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차는 막 엄청 달려서 쏘는 차의 느낌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레이스 모드로 했을 때 매뉴얼로 바꿔놓고 다운을 쳐서 고RPM으로 치면 요 12기통 사운드 특유의 앙칼진 사운드, 그리고 얘 심지어 9500rpm까지 쏩니다. 요런 12기통의 정말 하이피치 사운드, 이거는 6기통이나 8기통에서는 따라올 수 없고 페라리 특유의 이 12기통 사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페라리를 한번 타보셨던 분들은 이 사운드와 이 손맛, 요 변속했을 때 이 느낌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근데 요게 되게 어려운 조작감 느낌이 아니라 누구나 운전을 해도, 운전을 좀 못하는 사람이 운전을 해도 컨트롤할 수 있는 느낌의 주행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자, 아까 출발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페라리가 되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운전해도 이 차가 다 알아서 해주다 보니까 야, 나 운전 잘하는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 줍니다. 옛날 페라리는 안 그랬어요. 물론 얘도 830마력의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운전이 막 이렇게 쉬운 차는 아니에요. 특히나 오늘같이 비 오고 추운 날에는 나름 이런 차를 많이 운전을 했었던 저 역시도 운전이 좀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악셀 밟았을 때는 뒤에 미끄러지니까. 근데 이 미끄러지는 것도 어느 정도 제어를 해줘요.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느낌이 나는데 미끄러지지 않게끔 제어해주는 느낌. 그러니까 아예 차가 제어를 해서 이런 느낌조차 안 나면 재미가 하나도 없고 뭔가 그냥 기계적인 느낌만 나는데, 페라리는 그런 느낌이 나게 만들어주면서도 제어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한계치를 알고 주행을 하면 한계치 전까지 밀어붙이고 야 이거 미끄러지면 재밌는데 라고 운전을 하지만, 그 한계치를 모르고 운전하면 진짜 그 한계치에 넘어가는 순간 차가 돕니다. 그러면 그냥 박는 거예요. 출력도 높고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약간 페라리를 기존 모델을 하나라도 거치고 난 다음 한번 타본 분들이 그 다음으로 타는 차가 이 12기통 페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도 GT카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같이 그래도 좀 눈 오고 추운 날에도 기본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는 전혀 불안한 느낌 없이 참 여러가지 매력들이 있는 차고요. 같은 12기통은 아니지만 뭐 경제 모드라고 했을 레벨2와는 완전히 성향 자체와 주행 느낌이 다른 차예요. 얘는 좀 더 편하고 좀 더 부드럽고 누가 운전해도 운전이 되게 어렵지 않아요. 앞에 본넷이 굉장히 기니까 운전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일반 차랑 비교했을 때는 운전이 당연히 어렵죠. 앞에가 기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 시트 포지션도 높고 앞에 프론트 쪽의 이 길이가 시야적으로도 보여요. 그리고 사이드미러나 후방 같은 경우도 앞에가 워낙 기니까 앞에 가면 뒤에 그냥 따라와요. 그래서 막 그렇게 이런 게 어려운 차는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좀 돈 좀 있는 분들이 나는 데일리카로 좀 더 편하게 타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이런 분들에게는 딱 맞는 차가 요 칠린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이랑 요 페달을 조작을 해보면 알겠지만 민첩한 핸들링이나 좀 더 경쾌한 움직임은 296이나 849는 아직 타보지 못했지만 그런 8기통 라인업들이 좀 더 민첩하고 좀 예민한 날카로운 핸들링을 보여주겠죠. 근데 이 칠린드리가 성능이 떨어져 이게 아니라 애초에 세팅을 다르게 해서 그래요. 이 차는 조금 더 부드럽고, 너무 이게 핸들이 민첩하거나 예민하거나 이러면 조금만 이렇게 차가 움직여도
계속 조절해주면서 딱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 손으로 발 밑으로 전달해주는 이 운전의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 운전이 필요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둔한 느낌의 이 스티어링 휠의 감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둔한 것도 다른 페라리 대비 그냥 편안한 세팅감을 가지고 있는 거지, 다른 차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그래도 예민하고 빠릿빠릿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랜만에 812도 제가 잠깐 타봤고, 아마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옛날 유튜브 초창기 때 그 F12 베를리네타라는 차가 있어요. 얘 전전 모델이거든요. 그것도 한 1년 조금 안 돼 탔는데, 그때 그 F12 베를레타는 되게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었어요. 정말 이런 겨울날에는 타고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근데 812로 넘어가면서도 딱 타자마자 야 이거 차 되게 많이 개입을 하면서 제어를 해주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실린드리는요, 그냥 거의 웬만한 세단 수준으로 제어를 많이 해줘요. ESC 오프 해도 한 70% 정도만 운전자에게 권한을 주고, 나머지 30%는 차가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거 만약에 제한은 없이 진짜 뭔가 극한까지 보고 싶다, 그럼 이게 하드코어 모델인 그런 모델을 사시면 진짜 ESC 오프나 이런 하드한 모드로 갔을 때 완전히 제한을 풀어놓습니다. 페라리도 이 고출력 차의 고객의 풀이 진짜 넓어요. 너무 많은 소비자분들이 있다 보니까 한쪽에 맞출 수가 없는 거여서 전체적으로 제어를 엄청 많이 해주면서 구간 군데군데 그거 포인트를 좀 나눠놨습니다. 스포츠 모드, 기본 모드였을 때, 레이스 모드였을 때, ESC 오프했을 때 조금 좀 풀어주지만 완벽하게 풀어주지는 않아요. 왜냐? 진짜 일반적인 분들이 운전했을 때 제어하기 쉽지 않은 모델이다 보니까 페라리가 어느 정도 제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실린드리를 오늘 희생해도 괜찮을까? 춥고 미끄러워도 괜찮을까 했는데 제 걱정이었네요. 보통 이제 페라리 12기통의 후륜구동을 탄다 그러면 걱정을 많이 하세요. 내가 이걸 운전할 수 있을까? 어설프게 했다가는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차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GT카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정말 운전의 피로도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나름 승차감도 나쁘지 않은 차입니다. 더 편하게 하고 싶으면 요거 버튼을, 댐핑 로드 요거 누르면 더 편해져요. 확실히 날이 좀 풀리면 12기통은 진짜 고 RPM이 이렇게 매뉴얼 딱 두고 레이스 모드에서 그냥 딱 이런 고 RPM을 놓으면서 두고 타는 차에 이렇게 굳이 빠른 속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4,000, 5,000 RPM에서 나는 사운드와 7,000이 넘겼을 때 나는 이 사운드 소리가 다르죠. 좀 더 하이 피치까지 올라가는 이 사운드가 압도적인 존재감이 이 차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날이 좀 따뜻해졌을 때 그래도 좀 극한까지 주행을 해서 좀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문제죠. 이제 이게 잘 안 닿아가지고. 요금을 지불하여 주십시오. 여긴가?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요금을 지불하여 주십시오. 안 되니? 신용카드나 안 돼. 교통카드로 요금을 지불하여 여기 주십시오.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신용카드 요금 지불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증을 출력하시면 확인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차를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빨리 받고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 차맵만의 특별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차맵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비교해 보시고 차 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